패키징의 모든 것, 모든 패키징은 패키징 플랫폼으로 통한다의 올패키징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계신가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산화탄소 저감 패키징에 대한 고민과 관심, 그리고 적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패키징 산업을 대표하는 미디어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올패키징TV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6월 4주차 올패키징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올패키징TV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최근 여러 국제기구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폴리염화비닐, 즉 PVC를 포장재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식품 패키징에 국한되어 있지만 환경법률단체인 클라이언트 어스는 금지 대상에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PVC 재질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유럽 화학물질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분비교란, 생식장애, 암, 신경독성, 면역체계 억제 및 호흡기 자극 등 PVC로 인한 위험이 다수 확인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PVC는 소각시 유해물질을 발생에 따른 문제 등이 알려졌는데 최근 유럽에서는 다양한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PVC 포장재들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PVC 포장재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대표적 사례가 식품 포장용 랩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사용되는 농산물 포장용 랩은 PVC 랩에서 PE, PO 랩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으나 축수산물 등과 같은 물기가 있는 제품은 접착력 등의 문제로 아직도 PVC 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즐겨 먹는 중국 음식 등 배달용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사용되고 있는 PVC 재질 포장재에 대한 개선 방법, 대안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기반 패키징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해조류는 지속 가능한 패키징에 이상적인 특성을 지닌 다양한 수생 유기체 그룹으로 최소한의 영양분을 투입하면 햇빛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면서 신속하게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조류 기반 패키징의 핵심은 타고난 생분해성과 재생 가능성으로 기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해조류는 성장하는 동안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주는데요. 패키징용 해조류 기반 폴리머는 기존 플라스틱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퇴비화 및 생분해성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조류를 이용한 종이 포장재를 개발한 경우가 있는데 음료용 병, 식품 포장재, 빨대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2021년 81억 4천만 달러에서 2027년에 약 1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날 해조류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의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순환 경제의 필수 요소로 불리는 기계적 재활용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회수 및 처리한 후 새로운 용도를 위해 2차 원료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재료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분류, 분쇄, 세척, 재과립화 및 혼합을 포함한 여러 단계의 기계적 재활용을 거쳐야만 합니다. 고품질 PCR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공정 단계에서 다양한 화학물질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 공정은 재료의 화학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며 고도로 전문화된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확장하고 구현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비중 1 미만 수출 라벨은 페트병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수축필름 전문기업 동일화학공업 주식회사가 친환경 수축 라벨 에코PP를 개발 생산하며 플라스틱 자원 선순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중 1 미만 수축 라벨은 대부분 수입산으로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국산 제품을 찾는 음료 제조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비중분리 방식의 재활용 시스템에서 고품질의 페트 플레이크를 얻기 위해서도 비중 1 미만 수축 라벨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비자가 라벨을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지만 대부분 분리하지 않고 버려지는 페트병이 다수기 때문에 라벨 분리가 필요 없는 비중 1 미만 수축 라벨이 더 많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포장재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몸체와 동일한 재질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 요구르트 제품의 대부분은 몸체는 PS, 리드는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마신 요구르트 용기에서 알루미늄 포일 리드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국내 상황과는 달리 일본의 요구르트 제품은 몸체와 동일한 PS 재질의 리드를 개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요구르트 제품의 리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올 패키징은 6월 22일 포장기사 2차 시험 대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포장기사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30명을 대상으로 손기주 포장기술사의 주관식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생들은 포장기사 2차 시험이 주관식이라 정보도 없고 부담이 컸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올 패키징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패키징 전문 교육은 패키징 플랫폼 올 패키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키징 플랫폼 기업 올 패키징은 7월 25일에 유리캔 포장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금속캔과 유리병의 역사, 특징에서부터 박육화, 식품안전, LCA 분석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유리캔 포장 관련 전문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기업, 담당자들에게 좋은 교육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올 패키징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패키징 단신 뉴스입니다. 화장품 ODM 기업 코스맥스와 GS칼텍스가 6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코스맥스 판교 사옥에서 기능성 및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화장품 패키징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코스맥스는 GS칼텍스를 통해 쿠션 파운데이션 용기 맞춤형 기능성 소재인 코스맥스 PP를 확보하고 독점 공급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코스맥스 PP는 제형이 접촉하게 되는 쿠션 내용기의 안전성을 강화한 기능성 소재로 수출 과정에서의 변형 가능성을 고려해 개발됐습니다. 한솔재지가 롯데 웰푸드의 식물성 디저트 브랜드 조이 제품에 종이 포장재 프로테고 베이직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스낵 2종과 젤리 2종 등 총 4종으로 구성된 조이의 모든 제품에 적용된 프로테고 베이직은 기존 프로테고에 비해 가벼우면서도 인쇄적성이 뛰어나고 포장 가공이나 자동 충전에 용이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조이 패키지는 잉크 소모가 적은 플렉소 인쇄 방식을 적용했고 스낵의 경우 불필요한 부피감을 줄여 포장재 소모를 줄이고 휴대 및 보관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친환경 포장기술시험연구원이 6월 21일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교육장에서 과대포장 검사 방법 무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포장 사용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한 이날 교육에서는 시험기관, 관련 법령과 함께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 횟수 간이 측정 방법 등이 소개됐습니다. 친환경 포장기술시험연구원은 과대포장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코라스 인정기관입니다.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중소패키징 기업의 매출 감소 발생입니다. 최근 많은 중소패키징 기업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로 중소패키징 기업의 매출 감소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패키징 시장은 무엇보다 캡티브 메이커의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입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무리한 단가 인하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매출 감소와 이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 신규 거래처 확보 등 내수 시장을 꾸준히 공략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포장재 생산 기업과 사용자 기업을 연결하는 패키징 플랫폼 기업인 올패키징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처럼 앞으로 더욱 경쟁이 심화될 국내 패키징 시장에서 더 많은 중소 패키징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올패키징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실패하는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고 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자세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매주 방송되는 올패키징 TV를 구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요? 올패키징 TV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홍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패키징을 통하여 패키징과 함께 패키징을 위한 올패키징 TV의 6월 4주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패키징 TV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